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발 정치 리스크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이 3,000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어느새 2,76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유독 아시아 증시가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TSMC가 상장되어 있는 이 대만의 각권 지수는요, 3%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1% 넘게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밴드 하단을 2,650선으로 열어뒀는데요.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최근 일주일 사이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도한 데 더해서 선물 시장에서도 2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반도체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자 반도체에 대한 매도세가 컸는데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정부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팔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출렁였던 주식시장과는 달리 우려했던 이 채권이나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범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이후 크게 하락한 반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차분한 관망세가 감지됩니다. 이날 채권시장에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003%포인트 하락한 3.071%에 장을 마쳤습니다. 3년물 금리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후엔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고 8년 전과 달리 채권 시장이 미국 대선 관련 이슈에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권 시장 지금 미국 쪽 대선 관련된 그렇게 리스크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피격당하고도 한 2bp, 3bp밖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국내 자체 재료가 좀 우세해서. 환율 시장에서도 바이든 쇼크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388.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가 소폭 하락했지만 증시에서의 외국인 이탈과 글로벌 IT 대란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면 바이든 사퇴의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환율 시장에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채권 시장에선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예민한 주식시장이 바이든 사퇴라는 변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몸이 무거운 채권과 환율 시장에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확인되기 전까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반면 이른바 고변동 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장중 한 달 만에 6만 8천 달러를 넘기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며 이번 대선에서 대표적인 트럼프 테마 자산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미국발 이 정치 리스크가 가져온 이 불확실성, 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사퇴를 공식 발표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해리스가 확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오는 8월 19일에서 22일 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공식 선출돼야 합니다. 총 3,937명의 대의원들의 과반을 획득해야 대통령 후보자로 선정되는 건데요. 더불어 9월에는 두 번째 대선 토론회도 남아있는 만큼 토론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의 경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바이든 행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제 기업들이 내놓는 2분기 실적이라도 좀 좋아야 할 텐데 이 반전을 이끌어낼 정도가 될까요? 네, 제가 직접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외적인 악재가 있지만 이 주가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주 현대차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또 기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실적 발표에 나서는데요. 실적 개선이 우세한 곳은 이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업종으로 추려집니다. 인터뷰 듣고 오시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좀 봐야 되고 AI나 이 반도체가 다 공급 논리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도 조금은 뒷받침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려는 심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운송, 뭐 조선, 기계,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찾아다니려는 움직임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 FN 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환율 상승과 미국 수출 호조로 인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각각 4.6%, 2.1%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을 수 있는 업종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적이 낮은 업종으로 몇 개가 제시됐는데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73개 기업 중에서 49%에 해당하는 144개사가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달 전에 비해 하향 조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곳은 SOE과 넷마블로 각각 63%, 61% 추정치가 내려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